자, 새누리당이 특위까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노동개혁 문제인데 이 노동개혁 특위를 누구에게 맡겼냐? 이 불사조에게 맡겼습니다. 자, 불사조 바로 이인재 의원인데 자, 그리고 내일 청와대와 재계 대표들이 만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궁금하시죠? 자, 이 얘기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 특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인재 대표를 앉혔는지 그 이야기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시장 활성화, 유연화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 이름을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 문제에 가장 큰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이인재 최고위원을 우리 당 특위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인재 최고위원 잘 아시죠?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적임자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아시다시피 93년에 김영삼 정부 초기에 그 노동개혁을 사실 YS가 여러 가지 개혁 중에 하나로 할 때 바로 그 탱크 같은 추진력을 바로 이인재, 당시 재선 의원이었는데 맡겼고, 실제로 많은 의욕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사실은 고용 유연화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경기도지사 나중에 출마해서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일에 저 당시에 노동법이 나중에 96년 말에 제대로 통과됐고 그것이 실제로 현장까지 집행이 됐다면 IMF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과제인데, 그 당시에 그러한 개혁 초기에 바로 그 설계를 하고 추진했던 그 이인재 의원이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중진의 정치 경력, 그 다음에 대선 주자까지도 출마했던 이런 경험을 갖고 정말 진지하게 추진력을 발휘해서 노동계를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한다면 아마도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청와대에서 저희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좀 노동개혁 이거 확실히 좀 해야 된다.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윤정혜 기자. 네. 중요한 건 야당이에요. 네. 그럼 야당이 안 도와주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이 뭔가요? 야당뿐만 아니라 노동계 다 정말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개혁이 아니라 이건 계약이다라고 야당과 노동계는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두고서 여당에서는 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고용시장의 불안정만 낳을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이 총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총대를 매게 된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박성훈 논설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국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건데 공무원연금도 결국에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이 개혁을 했던 건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요체는 저것을 공무원연금처럼 이해 당사자의 힘의 목소리 크기에만 맡겨놓으면 100년 하청입니다. 예. 결국 이번에 공무원연금도 결국 맹탕이 된 게 뭐냐면 실제로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설득하고 그 여론에 바탕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승복을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목소리에서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를 그대로 국회를 끌고 들어와서 야당은 또 거기에 그것을만 반영하다 보니까 하나만한 개혁이 됐다라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만일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이해관계에서는 절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못 깎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그렇다면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공익적 대표를 가지는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안을 주도해서 내고 그것들을 토대로 국회에 입법을 함으로써 어떤 가능한 것이지, 예. 이것을 그냥 목소리에 맡겨놓으면 결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다. 예,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일 보니까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이 만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지금 쥐고 있는 게 사실 사명 카드 아닙니까? 그럼 재계에 뭔가 요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내일은 1차적으로는 17개 전국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해주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아마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일 텐데요. 더 나아가서 지금 노동개혁 우리가 얘기하는 중차대한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가령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중소기업에 대한 그 협력 문제 이런 부분을 협조를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예. 과정에서 대통령이 먼저 그 사면을 꺼내기는 아마 쉽지 않겠는데, 그러나 아마 경제계 재계에서는 중요한 수건 사업, 수건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을 좀 꺼내지 않을까. 간접적으로라도? 네, 간접적으로라도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